그날 오후, 김민주는 HR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다. 28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회사의 뼈대를 세워온 그가 이제는 주니어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사무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HR 매니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스크립트를 읽어내려갔다. 이건 당신의 성과와 무관합니다. 조직의 진화에 맞춘 재배치일 뿐이에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것을 알았다. 서버가 고장나면 직접 고쳤고 클라이언트가 화를 내면 밤새워 해결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헌신이 레거시 오버헤드라는 말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24시간만 주세요. 그건 분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는 시간이었다. 문을 나서면서 그의 손이 떨렸다. 28년의 세월이 한 장의 메모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주는 차에 앉아 엔진을 켜지 않은 채 주차장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변의 빌딩 불빛이 번뜩이는 서울의 저녁 풍경이 그의 삶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평생을 이 회사, 한진물류에 바쳤다. 가족의 생일도 놓치고 병원에 가는 시간도 줄여가며 일했다. 아내의 약값, 집세, 모든 게 이 월급에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부사장이 도착한 후 모든 게 변했다. 그는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오래된 직원들을 비효율적이라고 불렀다. 민준의 이메일은 더 이상 운영 업데이트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가 직접 만든 클라이언트 포털에서 그의 로그인이 지워졌다. 인턴이었던 이지은이 이제 워크플로우 리더로 승진해 그를 필요시 불러들이라고 지시받았다. 그는 묵묵히 참았지만 그 침묵 속에 상처가 쌓였다. 왜 나지? 라는 질문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무서웠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고양이가 무릎에 올라타도 그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아무 의미도 없었다. 설거지를 하다 결국 입을 열었다. 나 재배치됐어. 주니어 포지션으로 아내의 손이 멈췄다. 주니어. 당신이. 그 회사 절반을 세운 사람이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이지은을 떠올렸다. 실수로 회사 전체에 점심 주문을 실시한 그 인턴이 이제 그의 상사가 된다는 사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집세 낼 날이 다음 주야. 당신 약값도, 차도. 그는 휴가를 한 번도 제대로 안 갔고 퇴직금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다. 회사는 그를 필수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비용으로 봤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파가 삐걱거릴 때마다 그의 마음이 더 깊이 갈라졌다. 복수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건 결정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민주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박소연, 그의 최대 클라이언트인 CJ물류의 CEO였다. 그는 3번 울리는 벨소리에 손가락을 걸었다가 결국 받았다. 소연 씨,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민준 씨. 무슨 일인가요? 그는 모든 걸 털어놨다. HR이 눈도 안 마주친 채 스크립트를 읽은 일, 주니어 역할 제안, 새 부사장이 그의 제안을 무시한 일, 임대료, 약값, 모든 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이사회가 내일 서울에 있어요. 피곤하시겠지만 저녁 6시 만남의 집에서 만나요. 배고프게 오지 마세요. 통화는 2분 만에 끝났다.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청소부들이 사무실 불을 켜고 끄는 걸 지켜봤다. 회사는 이미 그의 퇴사 서류를 작성 중일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 통화를 모른다. 소연이 당신 덕에 이 계약을 유지한 거요 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민준의 손이 다시 떨렸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다. 레스토랑은 서울의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불빛이 은은하고 웨이터들의 태도가 예에 바른 그런 곳. 민주는 10분 일찍 도착해 테이블을 찾았다. 비리온 운영론이 프라이빗이라고 적힌 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소연 혼자일 줄 알았지만 COO, CFO, 물류헤드, 이사회 연락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나 악수하며 그를 맞았다. CFO인 한지은이 물었다.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어요. 동정은 생략할게요. 당신이 우리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민주는 숨을 골랐다. 그는 회사의 이면을 설명했다. 벤더 맵, 컴플라이언스 체크, 성과 감사, 그가 밤새워 만든 패치 리포트. 지금 한진이 제공하는 건 파편화된 서비스뿐이라고. 그는 회사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냥 사실을 말했다. 그 진실이 이미 비난이었다. 소연이 물었다. 컨설팅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이 말했다. 내일부터 우리랑 일해요. 30일 계약, 연장 가능의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소연이 이어갔다. 아웃소싱은 이제 그만. 내부 운영으로 전환할 거예요. 당신이 뼈대를 세워주세요. 그 순간 민준의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건 제안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는 집에 돌아와 말했다. 스스로 테이블을 세우라고 해. 그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엔 가능성 때문에. 계약서는 6페이지였다. 깨끗하고 명확했다. 6개월간 2억 1천만 원이. 민주는 그 숫자를 보며 1분간 멍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그가 한진에 제안했던 젠드 운영 컨트롤 청사진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지만 이제 CJ가 그걸 주라고 했다. 임시 내부 운영 디렉터. 완전 자율. 그는 다음 날 서명했다. 스캔해 보낸 후 한진에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조달팀에 연락했다. CJ SLA 갱신 날짜가 언제예요? Q1 끝. 그는 개인 드라이브에서 트랜지션 템플릿을 꺼냈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바꿀 때 다운타임 없이 이동하는 가이드. 그는 그걸 작성하며 한진이 성장할 거라 믿었다. 이제 그걸 써서 CJ를 옮길 터였다. 이메일을 썼다. 제목, 다가오는 트랜지션 통지. 본문, CJ의 내부 운영 변화로 Q1 끝에 서비스를 오프보드합니다. 상세 문서 따름. 베스트, 김민준, 임시 디렉터, CJ 내부 운영. 감정 없이 보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봤다. 이제 그의 이름이 다시 살아났다. 민주는 큰 작별을 하지 않았다. 그냥 트랜지션 통지를 보내고 침묵을 지켰다. 메시지는 9시 12분에 운영팀에 도착했다. 새 계정 담당자가 열어보고 급히 디렉터에게 달려갔다. 실수인가요? 하지만 아니었다. CJ는 한진의 최대 클라이언트 140억 원 수익원이었다. 9시 27분 재무헤드가 부사장에게 보냈다.
9시 32분 부사장이 소리쳤다. 민준 어디 있어? 월요일부터 안 왔어요. 그는 SLA 파일, 리뉴얼 스케줄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게 민준의 것이었다. 공유 드라이브는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법무팀은 백업이 지워진 걸 발견했다. HR은 그가 공식 사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그를 해고하지 않고 쫓아냈다. 이제 수익이 사라졌다. 10시 14분 부사장이 CJ에 전화했지만 답이 없었다. 이메일은 자동응답,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새 내부팀으로 리루트. 문의는 김민준에게. 11시 패닉이 번졌다. 이사회에서 부사장은 미스얼라이먼트라고 변명했지만 숫자는 속이지 않았다. 140억이 사라졌다. 민준은 이미 CJ 사무실에서 워크플로를 스케치 중이었다. 민준은 한진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재킷을 입고 플래시 드라이브를 챙겨 뭘 좀 가져와야 해라고 했다. 그는 뒷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28년 동안의 루트. 문이 여전히 끼익거렸다. 사무실은 작아 보였다. 그의 옛 책상엔 인턴이 앉아 스프레드시트를 헤매고 있었다. 그는 방해하지 않고 저장실로 가 CJ 레거시 폴더를 챙겼다. 불펜을 지나칠 때 몇몇이 속삭였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HR 매니저는 화면을 보며 피했다. 부사장 사무실은 닫혀 있었다. 그는 옛 책상에 앉아 스티커 노트를 썼다. 그 클라이언트 리텐션 대시보드는 내 거였다. 모니터 중앙에 붙이고 나왔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태양이 지는 걸 봤다. 이상했어? 아내가 물었다. 아니. 문장을 끝낸 기분이야. 그는 진짜 미소를 지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한진 이사회 미팅에서 슬라이드 4페이지에 140억 적자가 떴다. CJ 어떻게 된 거야? CFO가 목을 가다듬었다. 트랜지션 통지 받았어요. 내부화예요. CEO가 부사장에게 물었다. 당신이 온보딩한 클라이언트잖아. CEO와 무슨 대화했어? 침묵. 성공 계획은 부사장이 말했다. 레거시 문화 탓이에요. 개인 의존성,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다. 민준이 시스템이었다. 그들은 오만으로 그것을 해체했다. 소문이 돌았다. 스티커 노트가 전설이 됐다. 민준은 CJ 발코니에서 워크플로를 짰다. 그의 인박스엔 옛 동료 이력서가 왔다. 그는 손을 흔들었다. 어떻게 됐어? 알아. 소음 없이 사라진 게 사라진 걸 깨닫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재미있네. 그는 평화롭게 말했다. 프레스 릴리스가 9시에 떴다. CJ 물류. 김민준을 내부 전략 VP로 임명. 사진 속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링크드가 불탔다. 9시 37분 한진 슬랙에 링크가 떨어졌다. HR, 민준 어떻게 잃었어? 침묵. 그 이름이 이제 헤드라인에 떴다. 민준은 비디오 콜 중이었다. 옛 동료 셋, CJ의 온보딩. 여기 와서 다행이야. 일할 게 많아. 그의 사무실 유리벽 너머로 도시가 살아 숨쉬었다. 그의 기계가 더 나아졌다. 한진의 옛 책상엔 스티커 노트가 남아있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그의 가치를 물었다. 민준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필요 없었으니까. 그의 유산은 이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문에 새겨진 채